신동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 시민 여러분, 구리시 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과 구리시 의정 모니터단 단원 여러분,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4일에 주민생활국장으로 재임 중에 뜻하지 않게 우리 곁을 떠나가신 김장열 전 국장님의 영면을 가슴속 깊이 기원드립니다. 그는 평생을 투철한 사명감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헌신으로 살아오신 공직자의 표상이셨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지키고자 노력했던 시민 행복과 구리시 발전의 길에 우리 모두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백경현 시장께서도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통해서 일자리 걱정 없는 풍요로운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신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하나의 지향점을 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 수레바퀴가 더 빨리 돌거나 멈춰버리면 제자리를 맴돌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되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경기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경기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신 데 대해 20만 구리 시민과 더불어 축하드리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테크노밸리 유치와 관련하여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존경하는 박석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경기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구리 남양주권 공동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 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으로 인한 감동과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미래형 첨단 산업도시 조성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11월 17일자 경인일보 기사에서는 부담으로 돌아온 테크노밸리 경쟁이라는 제하에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입주 의사를 밝힌 기업 비중이 5.5%에 불과한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미분양이 발생하면 구리, 남양주시가 100% 매입할 것을 약속한 것은 혈세를 걸고 도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려를 표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방식을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 방식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혹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도시개발 사업으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구역 지정 단계와 실시 계획 단계로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짐에 따라 타 경쟁 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주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51%,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49%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지분 참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 발주는 어느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13일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 후보지 사업 설명회에서 별내선, 가칭, 산호역 신설 계획과 관련한 심사위원과의 질의 답변에서 산호역 건설 비용 약 1천억 원을 구리시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은 사실상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개발협약 당사자들이 불출석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장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강변과 토평동 일대의 수변공원 및 워터파크 조성 사업 및 하천박물관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솔직하고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분명한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 사업이 구리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차세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력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우리 시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마무리했던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지난 9월 29일자로 시장에 의해 돌연 전격적으로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의회 보고가 사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밀실 행정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회 경시 태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발 방지 약속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해당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LH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지구 사업에 대해 만약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국토부에 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사업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42조 원의 부채와 이로 인해 연간 1,900억 원의 이자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재무 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정책 사업 추진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H공사가 관리하는 건설 현장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37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44명, 부상자 337명이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공룡 부실기업 LH공사가 이미 시행한 갈매 보금자리 사업을 강행하면서 마치 점령군처럼 턱없는 헐값 보상으로 원주민의 생존권과 재산을 빼앗고 사일의 터전에서 쫓아냈던 일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매, 담터, 봉대미, 새마을 불악 일원에서 LH공사가 강행하려고 하는 공공택지지구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 등 소유자 85%가 반대했으며 지구 내 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94%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 답변 요청합니다. 우리 시 모든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당연히 시장이십니다. 구리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LH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등 소유자 85%가 반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국토부에 가감없이 전달하시고 사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리시 관내 그린벨트 이행 강제금 부과 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면적이 33.31제곱킬로미터로서 경기도 전체 면적의 0.31%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 61.65%인 20.535제곱킬로미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린벨트